스테이블 코인 결제 생태계가 상승하고 토큰화된 국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맞물리고 있다는 것은 전통 금융 자본이 실제 자금 흐름을 통해서 암호화폐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상당히 명확하고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월가의 자산이 계속해서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고 있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그 중심에 있는 체인을 두 가지 정리를 하자면 바로 가 됩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자, 일요일은 늘 우리 크롱님들과 알트코인 심층 분석 시간을 가지는데요.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이 이더리움의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마무리되면서 알트코인에 단기적으로 자본이 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떤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고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좀 심도 깊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산업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정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현재 가격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산업의 성장, 이 시장의 성장, 결국은 이 자산의 가치의 성장이 도모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월가의 자본이 온체인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그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 관점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자산을 투자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톰리 같은 이 비트마인 이사회 의장도 향후에 이더리움이 훨씬 더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조세프 루빈이라고 해서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샤프링크 게이밍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최근에 이더리움이 현재 시점 기준으로 100배 상승할 수 있다,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에 들어오고 있는 이 기관들의 자본들은 더 월등하게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런 펀더멘털 형성이 바로 가격으로 직결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상승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부분들은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연간 스테이블 코인 이체 규모가 50조 달러를 초과했고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가격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펀더멘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늘 강조드리듯이 상승 다이버전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토큰화된 미국 재무부 단기채 펀드를 살펴봐도 2024년 이후로 무려 50배 성장하면서 7조 원 수준까지 올라갔다. 또 이런 지표들을 토큰 터미널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앞서 보여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결제 생태계가 상승하고 그리고 토큰화된 국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맞물리고 있다는 것은 전통 금융 자본이 실제 자금 흐름을 통해서 암호화폐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상당히 명확하고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조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 가격이 부진하다면 결국은 때가 되면 이 강력한 펀더멘털이 자산 가치 상승을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 움직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오늘 장표에서는 소개해 드리지 않았지만 최근에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알트코인 시가총액 움직임 한번 살펴봤더니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음봉을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높아지면서 알트코인으로 자본의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향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결론적으로 레이어 2를 확장해가지고 수수료 수익과 그리고 소각량을 증가시키고 이 흐름들은 공급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중장기적인 상승 기반을 도모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기업 도입이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스테이킹 수요가 늘어나고 결론적으로는 장기 락업이 증가하는 효과들도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유동적인 공급을 줄여서 역시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UX가 개선되면서 사용량과 트랜잭션 볼륨이 확대된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결론을 한번 내려봤을 때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는 단순히 기능과 성능, 확장성 업그레이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더리움의 경제 모델 자체를 혁신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런 기조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네트워크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스테이킹과 소각을 통해서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 구조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의 여파는 꾸준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가격의 장기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1년에 2번씩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더리움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지금 현재 단기 시그널과 장기 시그널은 엇갈리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하고 고래 매도세가 증가하는 추이도 포착이 됐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가령 ICO 고래가 굉장히 초창기 고래죠. ICO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래가 전량을 매도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가 하면은,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 ICO 다른 고래가 전량을 스테이킹했다라는 부분들이 온체인 시그널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초창기 고래들도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뭔가 아직까지는 복잡한 시장 국면이지만, 그럼에도 거래소 보유량이 꾸준히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고,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자본이 돌아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더리움의 축적 주소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서 이 축적 주소의 평균 단가에서 또 이더리움이 멋지게 반등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이 구간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든든하게 받쳐지는 가운데서 중요한 구간들을 지켜내고 있는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 모델이 증가하고 있고, 펀더멘털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다가 기관의 수요도 점진적으로 돌아오는 기반들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차트 관점에서도 중요한 변곡점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시의성 때문에 코인마스터 클럽을 통해서만 차트 관점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크롱님들은 코인마스터 클럽 함께 해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솔라나 움직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현재 차트 패턴 상으로는 중요한 변곡점을 상방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곡점을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다시 하방 돌파하는지 그 여부들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런 기술적인 분석을 잠시 차치하고 전체적인 펀더멘털 한번 살펴봤을 때 온체인 펀더멘털이 강력하게 유지가 되면서 덱스 거래량과 앱 수익에서 아르테미스 터미널 상으로 살펴봤을 때 24시간 기준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수수료 수익이 높은 코인이 일단 펀더멘털 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순위를 한번 살펴봤더니 솔라나, 이더리움 하이퍼리퀴드,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같은 이런 체인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현물 ETF 흐름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솔라나의 공동 창립자인 라즈 고칼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솔라나 현물 ETF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시장이 투심이 조금만 돌아갔으면 솔라나의 기관 유입 자체가 더 늘어나고 이 부분들이 가격으로 더 연결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약해진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솔라나 현물 ETF는 7,400억 원 정도가 유입이 되어 있고, 전체 ETF를 종합했을 때 2조 6천억 원 규모의 기관 자금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파사이드 인베스터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유출이 2번 있긴 했습니다. 한 번 있고 요 밑에 바로 한 번 있었는데, 지난주 동안에는 계속해서 순유입이 이뤄졌고, 지난주에는 한 번 순유출, 그리고 이번 주에도 한 번 순유출이 있었는데, 투유니언 셰어스에서만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고, 비트와이즈와 바네크, 피델리티에서는 계속해서 순유입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물 ETF 흐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굉장히 중요한 또 시사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단기적인 이슈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12월 11일에서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솔라나의 가장 큰 연중 행사입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2025가 개최가 되는데, 과거 패턴을 살펴봤을 때는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솔라나 가격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꽤 유의미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 여파들이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일 수 있고, 이 흐름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사 전까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행사가 끝나거나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또 셀더 뉴스에 의해서 조정받을 가능성들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들은 결국은 단기적인 흐름들인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월가의 자산이 계속해서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그 중심에 있는 체인을 두 가지 정리를 하자면 바로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솔라나는 특정 영역에서의 포지션이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RWA 거래량 점유율에서 솔라나가 7월에서 10월 동안에 아주 크게 증가하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신디카라고 하는 곳에서 발행하는 레포트이고요. 보시면은 6월 때까지만 해도 솔라나 비중이 이 정도였는데 7월 들어서면서부터 녹색이 거의 다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솔라나가 어떤 체인인지를 살펴보면은 이 거래량 점유율 측면에서 사용성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코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라나는 늘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죠? 탈중앙화 나스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보다도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저렴한 탈중앙화 기반의 거래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움직임들이 그런 기치에서 가장 적합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XRP 한번 살펴볼 텐데요. XRP도 현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다른 알트코인 대비로 가장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관들이 XRP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시장에서 다시금 이 XRP를 재조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코인쉐어스에서 매주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 보고서에서도 지난주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더리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순이익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고 솔라나가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시가총액이 더 큰 이더리움과 유사한 흐름을 일주일 동안 가져갔다는 것은 유의미하게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중동, 아랍에미리트나 아니면 싱가포르 같은 그런 아시아의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리플은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데요. 아부다비 금융당국의 승인으로 이 RLUSD가 공식 결제, 정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확보가 됐다. 이 소식을 예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 RLUSD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사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XRP의 메인넷 기반의 사업이 확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ETF 이슈와 더불어서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ETF 승인 이후에 거래소 보유량도 꾸준히 감소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ETF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한다면 이 거래소 보유량 자체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하겠죠. 즉 시장의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 이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비교적 쉽게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부대낌이 있더라도 일단 XRP가 유의미한 펀더멘탈 변화와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구나.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 동안에 수위가 굉장히 많은 또 락업 해제가 있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물량은 1.51%였지만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이다 보니까 그 물량 자체는 가장 많은 수준으로 락업 해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좋지가 못하고 투심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초기 투자자 물량에 락업 해제가 있는 만큼 이 투자자들이 매도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꾸준히 하락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락업 해제가 시장 유통량을 증가시키면서 가격 하방 압력을 가하는 부분들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다른 펀더멘탈 지표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수위가 굉장히 좋은 이 온체인 펀더멘탈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인에서 트랜잭션이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는지 24시간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더니 전체적으로 솔라나가 가장 높았고 BNB 트론 다음으로 수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펀더멘털이 높은 체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사용 기반의 펀더멘털은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락업 해제를 통해서 단기 변동성이 증가하고 단순 공급 측면에서 부담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실사용 지표는 강하게 지지를 하면서 수위의 중장기적인 상방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코인들은 제가 코인마스터 클럽 통해서 차트 관점을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구간을 주목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반등하는지 봐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요. 수위만 한번 살펴봤을 때 3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수위가 그동안에 2023년 말부터 이어져 왔던 상승 추세선을 꾸준히 지켜내면서 바닥을 높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정은 점진적으로 낮아지면서 삼각 수렴 패턴이 형성되고 있었는데요. 이 구간들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이후에 가격이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했던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450에서 75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수위가 이 구간에 도달해서 라이브 스터디에서 일단 이 구간에서 상방으로 반등하는지 하방 돌파 여부는 시장의 추이들을 살펴봐야 되지만 이 구간들을 지켜내고 상방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30% 가까운 반등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수위 같은 경우도 펀더멘털 대비 지나치게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지지 구간을 지켜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변곡점을 염두에 두고서 투자 전략들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높은 코인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이 펀더멘털이 높은 코인이 펀더멘털 대비로 저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들을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저평가 수준이 주요 변곡점 수준까지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이 포인트들을 확인하시면은 어떤 구간에서 서서히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마지노선에 가깝게 내려온 부분들이 있었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을 받아서 이 구간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하방이 타락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더 크게 매도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분할 매수와 매도 중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알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크롱님들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크롱님들 남은 주말도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